혹시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5번씩 깨시는 분 계신가요? 수면제도 소용없던 그 밤샘 고통, 오늘 이 세 가지 비법으로 5년 만에 8시간 연속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58세 의사인 제가 78세 어머니를 거의 죽일 뻔한 충격적인 실수를 고백합니다. 바로 저염식 때문이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수분 빠져서 죽잖아요. 근데 바다에선 100년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소금 알갱이를 직접 먹으면 위장을 상하게 하지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병원 가서 링거 맞아보셨죠? 그것도 소금물이에요. 입으로 먹으면 독인데 혈관으로 넣으면 약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농도와 방법의 차이가 여러분 건강의 열쇠입니다. 오늘 제가 이 비밀을 정확히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거의 죽일 뻔했거든요. 어르신들 잠깐만요. 새벽에 소변 때문에 몇 번씩 깨시는 분, 종아리에 쥐나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 점심만 먹으면 졸리신 분들, 그리고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워서 밤새 긁으시는 분들,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병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돈도 단 한 푼 안 들어요. 아,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화면에 엄지 그림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톡 누르시면 돼요. 그래야 제가 힘 얻어서 이런 귀한 정보 계속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작년 봄이었어요. 78세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의사 아들 말만 믿고 15년간 철저히 저염식 하신 분이었어요. 국은 건더기만 먹고 채소랑 과일 위주로 드시고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꼭 드셨죠. 커피도 좋아하셔서 하루 서너 잔은 기본이었고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아요. 신장이 팔팔하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달라요. 나이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다 물이랑 커피로 계속 씻어내니까 결국 몸에 꼭 필요한 소금까지 다 빠져나간 거죠.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나트륨 혈증. 쉽게 말해서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병들게 한 거구나. 응급실에서 어머니께 링거 꽂으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이 링거가 뭐지? 생리식염수 소금물이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입으로는 먹지 말라면서 혈관으로는 주입하고 있구나. 의대 후배 중에 전국 다니며 건강 강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강의하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작년에 면역력 저하로 돌아가셨어요. 58살이에요. 어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어요. 퇴원하시면서 제가 일본 나가노 장수 마을에서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도 매일 하셨던 건데 현대의학이 무시했던 거죠. 어머니가 저를 의심스럽게 보시더라고요. 네오 지금까지 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한 달 후 어머니가 병원에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간호사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여매요? 환자분 맞으세요? 완전 다른 분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얼굴색이 환해지셨고 주름도 많이 펴지셨어요. 특히 놀라운 건 바지가 헐렁해지셨다는 거예요. 아듀라, 내가 15년 만에 제대로 잠을 잔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도 사라졌어. 그런데 제일 신기한 건 뱃살이 빠졌어. 붓기가 빠진 건가?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 것도 놀라워. 맞습니다. 염분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몸의 부종이 다 빠진 거였어요. 체중은 4kg 빠졌는데 오히려 근육은 단단해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야, 너희 의사들도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15년은 젊어졌대.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다들 물어봐. 어르신들 여기서 잠깐 연령대만 살짝 알려주세요. 60대면 6, 70대면 7, 80대면 8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 이제 일본 할머니들의 비법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회복하신 후에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할머니들의 세 가지 비법이었는데 세 번째가 가장 놀라워요. 첫 번째 비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나가노 장수 마을 95세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 따뜻한 물에 받아 소금 타서 드신대요. 70년째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TV만 켜면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물 2리터 마시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제가 노인정에 무료 진료 갔을 때 98세 최정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나는 평생 된장국 국물까지 다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셔. 그때 옆에 있던 75세 이명숙 할머니는 건강하려고 국은 건더기만 과일 채소 위주 물 2리터. 그런데 매일 병원 다니세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흰쌀밥엔 소금이 0이에요. 과일 채소의 칼륨은 나트륨을 내보내고 커피는 이뇨 작용으로 빼내고 물은 좋지만 소금 없는 물을 과하게 마시면 몸속 전해질이 희석되거든요.
두 번째 비법이 바로 국물 절대 안 버리기예요. 제가 병원 기록 700명을 조사했더니 건강관리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입원이 3배 높았어요.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지신 분 중 35%가 돌아가셨어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은 아셨는데 우리는 서양 건강법만 따라하다 놓쳤죠. 서양 사람들은 빵, 치즈에 소금이 있어요. 우리는 흰쌀밥 소금 제로. 일본 연구에서 된장 먹는 사람이 12년 더 산대요. 우리 동치미 국물도 천연 전해질 음료인데 짜다고 버리죠. 93세 박순자 할머니가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밥은 먹으면서 왜 국은 안 먹어? 자, 이제 세 번째 비법, 가장 놀라운 거. 소금으로 야간요 없이 8시간 푹 자는 방법이에요. 새벽마다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비법 알면 젊었을 때처럼 푹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 못 주무실 수도. 이 놀라운 세 번째 비법은 잠시 후에 어르신들, 이제 일본 할머니들의 두 번째 비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비법은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과 소고기나 계란을 자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장수 마을을 연구하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95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매일 소고기나 계란을 꼭 드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몸에 힘을 채워온 거죠.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철분이, 계란에는 근육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나이 들수록 자꾸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게 바로 철분과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국물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이 중요해요. 왜 물김치 국물일까요? 옛날 연탄가스 마셨을 때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동치미 국물이었잖아요. 천연 나트륨에 유산균까지 완벽한 해독제였어요. 조상님들이 다 아셨던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동치미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독을 푼다. 허준 선생님도 발효된 소금물의 힘을 아셨던 거죠. 이걸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있어요. 79세 강영순 할머니.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요. 딸이 부축해서 겨우 들어오셨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5년째 새벽마다 화장실 6번. 잠을 못 자니까 죽고 싶어요. 검사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바닥이었어요. 건강하려고 국 안 드시고 과일이랑 물만 5년째 드셨대요.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첫 번째는 아침 소금물이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된장국 국물까지 다 드세요.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 좋아요. 짜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할머니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이사가 국물 먹으라고요?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 2번만 갔어요. 5년 만이에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 마셨더니 속이 너무 편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혼자 걸어서 오셨어요. 딸이 안 부축해도 되더라고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푹 잤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15년 된 변비가 없어졌어요. 평생 변비약 먹었는데 물김치 국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2주 후엔 피부 가려움증도 사라졌대요. 밤마다 긁느라 잠 못 잤는데 한 달 후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딸이 엄마 15년은 젊어졌대요. 주름도 펴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 했냐고 계속 물어봐요. 무릎도 안 아프고 시장도 혼자 가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강영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해요. 5년 전엔 화장실 때문에 못 잤는데 지금은 푹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뽀뽀해줘요.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나 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싶어요. 비슷한 변화가 다른 분들께도 일어났어요. 72세 정할아버지는 오후 3시 피로감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대요. 선생님, 된장국 국물까지 먹으니까 손자랑 축구도 해요. 76세 김할머니는 12년간 채식으로 기력이 없었는데 계단 3칸씩 올라가요. 입맛도 돌아왔어요. 어르신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이에요.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뇌기능 다 소금이 있어야 돼요. 특히 발효된 소금물은 흡수가 더 잘 돼요. 유산균까지 있으니 장도 건강해지고요. 바다가 왜 썩지 않는지 아세요? 소금 때문이에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염증도 안 생기고 면역력도 유지돼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98세 할머니들의 세 번째 비법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이 비법을 통해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금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밤마다 4~5번 깨시는 분들, 새벽 3시에 눈 떠지면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수면제 먹어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강영순 할머니도 이 세 번째 비법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 수면에 성공했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잠자기 전에
그런데 이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잠시 후에 정확히 어르신들 드디어 98세 할머니들의 세 번째 비법 공개할 시간이에요. 야간류 없이 8시간 푹 자는 비법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잠자기 2시간 전 따뜻한 바나나 드세요. 그게 다예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라이팬에 바나나 껍질째 올리세요. 기름 안 두르셔도 돼요. 약한 불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4분에서 6분 껍질이 까맣게 되고 말랑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 껍질 벗기고 계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호두 4개 같이 드시면 더 좋고요. 왜 익혀야 할까요? 차가운 바나나는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밤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익히면 마그네슘이 활성화돼서 바로 흡수돼요. 더 중요한 건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과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낮에 채운 소금의 작용을 밤에 안정화시켜 야간열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구우면 당분이 캐러멜화돼서 더 맛있어요. 강영순 할머니가 처음에 그러셨어요. 바나나를 구워 먹는다고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일주일 후에 오셔서 선생님, 5년 만에 새벽에 안 깼어요. 프라이팬에 굽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정할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저녁마다 프라이팬에 바나나 구워 먹는데 수면제보다 낫네요. 김할머니는 에어프라이어 쓰세요. 손도 안 가고 편해요. 프라이팬 굽기 팁, 껍질째 굽기, 기름 필요 없음, 약한 불 4, 6분, 껍질 까맣게 변하면 완성, 계피 없으면 안 넣어도 됨, 당뇨 있으면 반 개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 소금물이랑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 맞추고 밤에는 바나나로 근육 이완시키고 이 조합이 완벽한 거죠. 어머니가 이 방법 다 하시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듀라, 프라이팬에 바나나 굽는 게 이렇게 효과 있을 줄 몰랐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간단한 방법 안 알려주냐? 그러게요. 돈 안 되는 건 안 알려주나 봐요. 자, 이제 정확한 아침 소금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컵 300ml 준비하세요. 티스푼 1, 3 정도예요. 이 농도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링거 생리식 염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0.9% 농도입니다. 입으로 먹는 안전한 링거인 셈이죠. 천과 비슷한 온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정제염 말고 천일염. 천일염은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담긴 보약 같은 소금이고 정제염은 짠맛만 남은 소금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양을 더 줄이셔도 좋아요. 30초간 잘 저어서 완전히 녹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5분에 걸쳐서 차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아침 황금 루틴이에요. 공복에 마셔야 해요. 양치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밤새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몸은 똑똑해요. 소금을 조금 많이 먹어도 자율신경이 알아서 조절해요. 소변으로 배출하고 땀으로 내보내고. 그런데 혈압이 170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고장난 거죠. 이런 분들은 소금물 드시기 전에 꼭 신장 검사부터 받으세요. 정상적인 어르신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혈압 135 정도, 신장 기능 정상, 부종 없음.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몸이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 185 이상, 신장 수치 이상, 심한 부종, 심부전, 신장 투석 중. 이런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가 3년간 700명 환자 봤는데 93%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7%만 조심하면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소금이 부족한 게 문제지 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질별 조정법도 알려드릴게요. 위가 약하신 분, 소금물 더 묽게 타세요. 천천히 드시고 식후 30분에 드셔도 돼요. 땀 많이 나시는 분, 조금 더 진하게 타세요. 운동 후에도 한 잔 더. 당뇨 있으신 분, 공복 혈당 체크하면서 대부분 혈당 안정에 도움돼요. 한국식 균형 잡기도 중요해요. 김치찌개 먹은 날 아침 소금물 생략 이미 충분해요. 채소, 과일, 나물 반찬만 먹은 날 소금물 필수. 저녁에 한 잔 더. 고기도 자주 챙겨 드세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였죠. 계절별로도 조정하세요. 여름 땀으로 소실 많으니 양 늘리기. 겨울 기본 양 유지. 따뜻한 온도 더 중요해요. 실수하기 쉬운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5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제염 사용, 찬물에 타기, 한꺼번에 벌컥 마시기, 밤에 마시기, 과도한 염분치, 일주일 변화 체크리스트, 3일차 확인, 아침 얼굴 붓기 감소했나요? 소변색 연해졌나요? 밤 화장실 횟수 줄었나요? 하나라도 체크되면 성공. 일주일차 확인, 오후 피로감 감소, 종아리 쥐 개선, 손발 차가운 것 개선, 식욕 개선, 변비 개선, 3개 이상이면 계속하세요. 1개월차 확인, 체중 정상화, 혈압 안정, 피부 탄력 개선, 기억력 개선, 전반적 활력 증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 가슴 통증, 심한 두통, 발목 부종 악화, 혈압 급상승 이런 증상은 드물지만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오세요.
어르신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요즘 건강에 좋다며 소금을 집에서 직접 볶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집에서 직접 소금을 굽는 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진짜 보약 같은 소금이 그냥 짠맛만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일염은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이 과일을 센 불에 확 구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그냥 단맛만 나거나 까맣게 타버리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에 소금을 넣고 센 불로 볶아버리면 이 귀한 미네랄들이 열에 의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짠맛만 남는 거죠. 게다가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은 재질이 달라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좋은 소금들은 깨끗한 용광로나 특수 가마에서 정밀하게 굽는 겁니다. 안전하게 간수만 빼고 좋은 성분은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 소금을 굽는 수고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소금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는 게 우리 몸의 보약을 온전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머니는 텃밭 가꾸세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어제는 손자랑 자전거도 타셨어요. 78세, 이렇게 건강하신 분 많지 않죠.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그러시더군요. 아들라, 이 방법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 다 약 먹고 병원 다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모르잖아.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27년 의사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건강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낮에는 국물까지 다 드시고, 밤에는 구운 바나나,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강영순 할머니가 어제 또 오셨어요. 선생님, 6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 올 일이 없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정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25년은 젊어진 것 같아. 친구들이 비결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다들 안 믿어. 이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김할머니는 더 극적이에요. 작년엔 요양원 갈까 고민했는데 이제 혼자 다 해요. 아들이 엄마 기적이라고 해요. 어르신들 한 가지 꼭 당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저염식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드시라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금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과일, 채소 위주로 드시는 분, 칼륨이 나트륨 배출시킴,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시는 분,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 이뇨제 드시는 분,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 WHO에서는 하루 소금 5을 권장하지만 이건 평균적인 기준이에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병이 있으시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제가 드린 방법도 만능은 아니니까요. 어르신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 없으면 그만두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원 신세지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드린 비법, 특히 새벽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카톡으로 바로 공유해 드리세요.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공유하세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건강은 나눔이에요. 우리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무릎 통증 없애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딱 일주일만 해보실 분은 댓글에 일주일 도전이라고 적어주세요. 100분께 제가 직접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은 하는 중과 함께 변화를 알려주세요. 특히 하는 중이신 분들은 얼마나 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변화 알려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